자, 앞서서 전해드렸습니다만 이 배현진 의원 피습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요 피의자의 중학생 A군의 범행 동기와 공범 여부를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정혁진 변호사, 장유미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배 의원을 습격한 이 피의자 A군 현재 응급 입원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경찰은 A군을 어떻게 수사를 합니까? 일단 왜 응급 입원이 됐냐면요. 네. 우리나라의 정신건강복지법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 규정에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건강이나 안전을 해를 끼칠 위험이 크다라고 이렇게 인정이 되면 예. 그럼 응급 입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응급 입원 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최대 72시간인데 이 범행이 언제 있었냐면 25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일날 그 보호자, 그 부모 입회 하에 조사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26일 새벽에 응급 입원이 됐는데 그 중간에 뭐 이렇게 공휴일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휴일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30일에 아마 응급 입원에선 퇴원하게 될 거고 그 이후에 그 동법에 따라 가지고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가지고 다시 또 이제 동의 입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동의 입원이 된다라고 하면은 경찰이 경찰서가 아닌 그 병원에서 또다시 보호자 그 입회 하에 조사를 할 것이다. 이렇게 그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과연 이 그 중학생이 정신질환자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경찰인진 A군이 최근에 자신이 이재명 대표 지지 집회에 참석한 모습을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 공유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을 해서 진위 여부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근데 이게 배현진 의원 피습과 어떤 연관이 있는 건가요? 아마 정치 집회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고 특히 여당의 적개감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면 아주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아니지만 배현진 의원을 미리 계획적으로 혹시 범행을 좀 준비했던 건 아닌가라고 볼 수 있는 단초일 수도 있어서 이 사실관계를 수사기관이 확인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배현진 의원의 굉장히 개인 일정이었기 때문에 중학생이 그 일정에 대한 공유를 받거나 알기는 어려웠다는 사정, 그리고 그 미장원을 계속 배회하기도 했고 특정 연예인 지망생의 이름을 언급하기도 했다는 사정을 봤을 때는 지금 그 가능성은 좀 열어두고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A군은 또 지난달 이 경복궁 낙서 모방범의 이 구속영장 심사 때 피의자에게 이 지갑을 던졌던 인물로 지금 드러났습니다. 과거 이런 행적 A군에게 어떤 영향을 주게 됐느냐, 이것도 좀 관심인 것 같아요. 과거의 행적이 이번 그 피습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범죄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상관이 되는데 그런데 이제 처벌을 받으려면 범죄 행위가 구속 요건에도 해당되어야 하지만 책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마 제 생각에는 이 그 중학생이나 그 부모 입장에서는 얘가 그 소년법상의 소년이고 무엇보다도 정신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아이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좀 감경되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만약에 진짜로 정신적인 질환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참작이 되어야 하겠지만 지금에 와가지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런 식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 노력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의학적이고 수사를 통해 가지고 정확하게 그 밝혀져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해 주셨지만 응급 입원된 상황이고요. 미성년자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을 습격한 사건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처분을 받게 될지 여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성년자라고 했을 때 가장 주목을 끌었던 건 나이였죠. 이게 형사 미성년자인지 아닌지. 형사 미성년자는 아니었습니다. 15세기 때문에 이른바 이 촉법 소년은 아닌 상황이고 14세가 넘게 되면은 소년 보호 처분을 할 수도 있지만 성인과 동일한 형사 처벌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라고 볼 수 있죠. 이 여성 정치인을 공격하고 가격했다는 점에서는 만약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면 이 소년보호 처분이 아닌 형사 일반 처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도 짚어보겠습니다. 30억 원대의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됐죠. 전청조 씨, TV 뉴스에 나오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대스타라고 언급했던 것으로 지금 알려졌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전청조가 기소된 게 예. 작년 11월 29일입니다. 그래서 재판이 쭉 진행돼서 뭐 5회 공판까지 진행됐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예. 이 공판 과정에서 전청조는 남현희가 자신과 공범이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그 대질 조사가 26일에 있었는데 세 번째 대질 조사거든요. 네네. 그런데 남현희 씨 입장에서는 만약에 전청조하고 공범이 된다라고 하면 네. 너무너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남현희 씨 측 변호인은 이 공범 관계를 부인하기 위해서 굉장히 이번에도 노력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전청조가 재벌 혼외자가 아니고 재력가가 아니다라고 그 남현희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느냐? 그런 적은 없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아. 그다음에 남현희가 전청조의 실체를 알고 예. 있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있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없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했다라고 남현희 씨 측 변호인이 그 지금 이야기를 하고는 있는데 예. 이런 정도 진술만 가지고 객관적으로 드러난 여러 정황에 비추어 봤을 때 남현희 씨 측의 그 공범이 아니다라고 하는 주장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는 좀 의문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은 듭니다. 네, 전춘종 씨가 옥중 편지 내용과 달리 남 씨를 계속해서 공범이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 이러는 건가요? 이 연결고리를 계속 가져가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옥중 편지를 보냈다는 내용을 봐도 남현희 씨에 대한 애정은 여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람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거 아니냐. 지금은 거리가 멀어졌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지금 그런데 세 차례나 대질 조사를 했다는 건 진술의 간격이 그만큼 크지만 남현희 씨에 대한 혐의점에 대해서도 물음표가 아직 수사기관으로서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사기 범행과 관련해서 남현희 씨 측은 재벌의 혼외자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재력이 상당히 풍부하고 그렇기 때문에 돈을 노린 범죄에 가담할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못했고 예. 난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하지만 피해자들의 입장은 다르기 때문에 추후 이 수사도 이 부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죠. 두 분 말씀 잘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